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은 믿음과 자기중심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자기중심성. 이 믿음이란 단어는 이제 크리스찬들한테는 네. 익숙한 단어죠. 맞아요. 흔히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예. 근데 이거는 영어로 이제 faith라고 표현하는 믿음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신앙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신앙을 전체적으로 표현할 때 예. 말하는 거고요. 네. 오늘 얘기할 내용은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아. 그래서 영어가 좀 달라요. belief. 그 믿음 아니에요? 네네. 아, 예. 사건 하나하나, 사실 하나하나에 대한 믿음. 음. 근데 사실 기독교에서도 이 사건이나 사실을 말할 때는 belief에 해당하는 예. 그 믿음이라는 단어 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다 believe라는 예.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심리학에서 belief라고 표현되는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오. 심리학에서. 네. 예. 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뭐 타인에 대한 믿음, 뭐 세상에 대한 믿음, 뭐 행복에 대한 믿음, 뭐 돈에 대한 믿음 이런 용어에 다 사용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신념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같은 말을 네. 번역한 예.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어떤 진술이 사실이거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 네. 네,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확신, 음. 신뢰 이런 걸 말합니다. 네. 자기중심성이라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뭐 죄인의 특징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그냥 심리학적으로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생각. 네. 그렇죠. 사람은 다. 네, 그리고 음. 내가 이해하는 범위로만 이해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이 아기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아기가 처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대상 영속성이라는 것을 네. 갖게 어려운 되는 말이네요. 겁니다. 네. 대상 연속성. 네,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요, 아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뭐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뭐 물건, 뭐 구분 못합니다. 네. 엄마 젖을 빨면서도 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디서 오는 건지 잘 그치. 모르고요. 아. 근데 이제 1개월, 2개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엄마는 내가 아닌 거 알고 입 벌리고 소리 질러서 온다고 바로 막 먹을 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알게 됩니다. 이제 모비를 이제 바라보면서도 이게 내 눈 안에 있는 건지 눈 밖에 있는 건지 몰랐는데 아. 서서히 이게 이제 내 눈앞에 있는 다른 물건이구나.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이 구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구분이 되면 이제 그 물건들이 관심을 갖고 만지고 싶어요. 만지면 입으로 가죠. 예. 네. 막 빨면서 정체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생기면 이제 계속 달라고 하고 쪼르고 그러죠. 예. 근데 한 4, 5개월 된 아기들은요.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그걸 눈앞에서 딱 사라지면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 그때. 음. 네. 예, 뭐 종이 같은 걸로 싹 가리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장난감 막 달라고 하지만 가리면 하고서는 모르는군요. 그러니까 네. 3초 금붕어 예. IQ가 되는 거죠. 그 그 순간. 눈에서 네. 없어지는 순간 그 존재를 잊어버리는 아. 겁니다. 네. 네. 그때서 그 재밌어하는 놀이가 깍꿍놀이입니다. 네. 맞아요. 혹시 깍꿍놀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많이 했죠. 깍꿍, 네. 요거 잘못하시는 분들이 자기 눈에다 대고 깍꿍하시는 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애가 얼굴을 가려야 얼굴 돼. 사라져야 돼. 네. 근데 자기 눈에다 대고 깍꿍하면 이제 애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눈이 없어졌다 사라졌네 이제 뭐 나타났네 이런 거고요. 나 얼굴 전체를 가려야 돼요. 애 눈을 가렸다가 아이 눈을 네, 가렸다가. 아이 눈을 그렇군요. 가렸다가 딱 대주면서 깍꿍하면 그게 정말 심리학적인 그거에 있는. 네. 아. 그러면 이 아이는요 세상이 없어졌다 세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 네, 굉장히 전 놀라운 제 일이죠. 얼굴만 해줬는데. 저도요. 네. 야. 사실 그것도 제 얼굴이 커서 손으로 다 가려지진 않거든요. 힘들었는데. 예. 네. 그래서 8개월, 9개월 뭐 이렇게 넘어가면요. 네. 이제 인지 능력이 좀 발달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물건이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장난감 달라고 하는데 감추면 달래지지 않아요. 자꾸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아이들 인지 능력 검사하는 베일리 검사라는 심리 검사가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그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다가 책상 밑으로 뚝 떨어뜨려요. 네. 그러면 이 대상 영속성이 안 생긴 아이들은 하다가 이제 또 다른 짓을 해요. 옛날 애기 때처럼. 눈에 안 딴딴쟁일 보이니까. 때처럼. 네. 예. 그런데 이게 생긴 아이들은 따라가는 거죠. 눈이. 그 밑에를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디 갔나. 네네. 그래서 대상 영속성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네. 됩니다. 이게 아이가 갖게 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왜 이 시기에 그런 믿음이 생기나? 이 아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뒤집기 하고 이제 배밀이 하다가 기어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예. 맞아요. 기어다니면 엄마한테서 애가 멀리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겁이 나거나 이제 분리불안 같은 것도 그때 생기고요. 네. 또 낯가림도 그때 생깁니다. 그 엄마가 나를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엄마 날 지켜보고 있는데 네.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돌아다녀 보겠다라고 음. 할 때 불안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분리불안인 거고요. 네. 나쁜 사람이 오면 막 울면서 힘껏 저항하는 게 이게 낯가림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엄마가 어딘가에 존재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이미 한 8개월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조금 아이가 커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에게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은요. 사람들이 내가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고 느낄 거라는 믿음이에요. 자기 중심성? 네. 아, 음. 정도예요. 네, 저희 첫째 딸이 이제 어린이집 다닐 때 얘긴데요. 네. 출근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수민이구나 했더니 딸이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전화로 해가지고 네. 영상 그래서, 통화도 아니고. 네,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좀 당황스럽죠. 네. 얘는 분명히 앞에 뭘 놓고 물어볼 텐데 네. 저한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얘는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아빠도 본다고. 본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네.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이런 류의 이제 한계가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아는 대로 모두가 똑같이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 음.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네. 이걸 자기중심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 하는 이론을 우리가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이로. 네.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지를 또 알아보는 실험이 있어요. 아하. 이걸 틀린 믿음 실험이라고 합니다. 믿음 실험. 네. 그 한번 논리를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아이한테 얘기를 들려줘요. 수미와 정도가 같이 놀다가 마이크를 서랍에 넣었다. 마이크. 근데 수미가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에 정도가 마이크를 꺼내서 수미 가방에 넣었어요. 수미가 다시 들어와서 마이크를 찾으려면 무엇을 열어볼까? 서랍에 열어봐야지. 열어봐야죠. 네, 그렇죠. 네. 어른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네. 마이크가 가방에 있는 걸 알고 있죠. 예. 그 얘기를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들은 아이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방에 들은 걸 알고 있으니까 네. 수미도 들어오면 가방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요거는 이제 그 수미가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걸 추론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것대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아직 못 벗어난 아이인 거죠. 덜 큰 거죠. 네. 그렇죠. 4살에서 5살 정도 되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믿는 거는 틀린 믿음이다. 네.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죠. 틀린 믿음이나 자기중심성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과정이 나타나는 그렇죠. 거네요. 네. 네. 굉장히- 근데 어른이 돼서도 계속 예. 지금 이거 이렇게 손에 안 돼 있으면 나쁜 게 아니라 덜 자른 거예요. 덜 잘한 건데 우리 이해해야 신앙적으로도 되게 적용할 부분이 많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예. 네. 그럼 초등학생이 되면 또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모양이 달라져도 크기, 무게, 양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또 보존 개념이다라고 보존 얘기합니다. 개념. 네. 보존 개념이 없는 애들은 모양이 달라지면 크기도 달라지고 무게도 달라지고 양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색깔이 달라져도 물건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또 돌 모양의 스펀지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모양이 돌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이 엎질러도 그걸로 닦질 않아요. 돌 모양은 돌이기 때문에 재질이 스펀지여도 흡수 못한다. 그래서 겉모습이 달라지면 본질도 달라진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초등학생이 되면요, 이 겉모습이 달라져도 본질이 같을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고 또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걸 이해합니다. 형식이 달라져도 같은 것이 변한 것이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여기 초등학생 정도는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 네.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물건의 겉모습, 길이, 모양, 배열이 달라져도 본질이 같으면 같은 거다. 네. 이런 정도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중고등학생이 돼도 또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심하지 않아요? 네. 정말 초등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배려 깊은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면서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던데. 네. 엄마가 좀 쌓인 게 있는 네, 거고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제가. 예. 네.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상상 속의 청중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상상 속의 청중. 네, 하나는 이제 네. 개인적인 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예. 상상 속의 청중은요, 이 청중이 나를 바라보고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군요. 네, 네.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네. 교실에 있는데 뒤에서 누가 몇 명이 막 웃어요. 그러면 나보고 웃나? 맞아, 맞아. 네. 네.
그리고 아침에 헤어스타일 좀 잘못 나오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다 나보고 지나가는 것 나머지 같은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게 네. 상상 속의 청중. 예. 개인적인 우화는요. 네.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좀 영웅 같은 사람. 좋지 않은 일은 나한테 절대 생기지 않고 오. 예. 나는 길 가다 17대 1로 싸워도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로 다 이기고 이길 수 있고. 예. 네. 뭐 헬멧 쓰지 않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자동차 부딪혀도 막 트리플 악셀로 싹 공중에 돌아서 폼나게 착지 탁 할 것 같은 상상들. 그래서 안 쓰는구나 애들이.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웅이나 위인전 읽을 때마다 내가 그 사람 또는 뭐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네. 근데 이게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게 자기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고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불확실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믿음들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관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렇지. 좋죠. 예. 예. 그리고 내가 중요하고 특별한 영웅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까 봐 아, 그게 불안한 걱정이 거예요. 되는 그런 거죠. 심리에서 나오는. 네, 네. 아, 그래서 이걸 잘 극복해서 이제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한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해요. 네. 예. 하지만 내가 이제 스스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요. 또 내가 우연히 뭐 힘을 얻어서 뭐 거미한테 물려서 뭐 영웅이 된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진짜 내 능력을 쌓아가면 언젠가 유능한 사람이 될 거다. 네.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청소년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 기대, 뭐 우연한 능력 이런 것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네. 어제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예. 생기면서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면서 그 결과로 괜찮은 믿음을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믿음. 네.